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아침도 웃음치료교실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호흡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이고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 공기의 고마움, 그리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을 보통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고마움, 감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활기찬 하루의 생활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요. 먹는 즐거움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치아가 건강해야 또 구강내가 건강해야 또 모든 생활을 할 때 즐겁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 치아 관리를 특별하게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정치료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치료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교정치료 할 때 그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치아에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잇몸에 관련돼 있는 것 또 치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 속에 관련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이제 크게 보시면요.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교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탈회라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 이 음식의 당분과 산으로 인해서 치아 표면이 하얗게 이렇게 부식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보통 콜라라든지 이런 것도 탄산음료 같은 걸 마셔도 그렇고요. 처음 충치가 생겨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충치가 생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해가 시작된 치아는 일반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고요. 탈해가 심할 경우에는 보기도 좋지 않고 거기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충치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레진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떼워줘야 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잇몸의 염증, 칫솔질을 잘못할 경우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할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정치료와 잇몸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이랬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치과에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잇몸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거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치료 중에는 발생한 잇몸의 염증은 교정장치를 제거하거나 보통은 그 칫솔질 잘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지만 그 사이에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잇몸이 대충 내려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잇몸은 앞에 있는 사진같이 이렇게 이제 그 정상 잇몸이 되어 있고요. 잇몸이 이렇게 퇴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른이 되어서도 교정이 괜찮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잇몸이 내려가는 부분들, 뼈가 녹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랜 기간 교정을 하게 되면은 퇴축이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잇몸이 퇴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교정하고 상관없이도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또한 요 세 가지 내용들이 겹쳐서 치아가 잇몸이 내려가서 그것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제법 있는데요. 치근의 흡수, 뿌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치아 이렇게 모양이 생겨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치아가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인데,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아를 뿌리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 흡수가 되어서 짧아진 경우들을 제법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흡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통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신질환이나 원인 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교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치아가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교정 원장님과 잘 의논을 해서 교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미복 감자 퀴즈. 오늘은 간략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죠. 교정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김명호 목사님, 굿모닝, 고맙습니다. 장필규 선생님, 인문퇴축, 노화 현상으로 해서 뼈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을 했을 경우에도 치아가 급속하게 움직였을 경우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인대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최윤주님 감사합니다. 자, 교정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교정을 하면 치아 관리를 안 해줘도 돼. 양치와 치과 내원을 소홀하게 해도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아까 보셨던 것이 탈효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뼈가 녹아서 퇴축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교정 시 부작용은 잇몸의 염증, 치근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교정 치료 시 음식물과 산으로 인해 치아 표면이 하얗게 부식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탈회라고 그러죠. 교정을 하면 치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해. 꼭 담당 의사에게 주의사항을 듣도록 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 장필규 소장님 정답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교정 치료에 관리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교정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부치과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부치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의 고마움, 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뛰어 다닐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감사이고 주어진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행복한 직장 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